안녕하세요. 미소한줌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사연을 들려드릴게요. 77, 76의 두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진짜 우정 이야기입니다. 화투패 하나 때문에 40년 지기 친구와 크게 싸우고 서로 말도 안 하던 두 할아버지. 그런데 한 분이 갑자기 쓰러지면서 모든 게 바뀝니다. 나이 들수록 왜 더 고집이 세지고 예민해질까요? 그리고 왜 친구가 더 소중해질까요? 자식도 멀어지고 배우자도 떠난 노년의 시간, 그 외로움을 함께 견디는 두 할아버지의 따뜻한 이야기. 경로당에서 매일 화투치며 투닥거리지만 누구보다 서로를 아끼는 두 할아버지의 진한 우정.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소한줌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사연을 준비했어요. 50년 반세기라는 긴 세월 동안 한자리를 지킨 이발사의 이야기입니다. 1974년 22살 청년이 작은 이발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 72살이 된 그는 파킨슨병으로 떨리는 손을 보며 가위를 내려놓기로 결심했죠. 그 50년 동안 얼마나 많은 머리카락이 그의 손을 거쳐갔을까요? 얼마나 많은 인생 이야기가 그 작은 공간에서 오갔을까요? 3대가 함께 다니는 단골이 10집이 넘고 아기였던 손님이 할아버지가 되어 다시 찾아오는 곳.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의 가치를 아는 한 이발사의 아름다운 은퇴 이야기.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6이 된 할아버지입니다. 제가 오늘 이 사연을 쓰게 된 건 한 달 전에 우리 경로당에서 벌어진 일 때문이에요. 별거 아닌 일인데도 나이 들수록 이런 게 더 마음에 남더라고요. 우리 동네 경로당은 아침 9시만 되면 북적북적해요. 다들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 있어서 그런지 문 열자마자 들어와서 자리 잡고 앉죠. 저도 5년 전 은퇴하고부터는 거의 매일 나가요. 집에만 있으면 우울해지거든요. 경로당 식구들은 대부분 10년 넘게 얼굴 봐온 사이예요. 특히 저하고 제일 친한 건 박영감이죠. 박정수, 나보다 한 살 많아서 77인데 우리 둘이 동네에서 화투를 제일 잘 쳐요. 사실 화투 잘 친다고 해봐야 거기서 거기지만 그래도 우리 둘이 한 팀 되면 웬만해선 안 져요. 그래서 늘 갈라놓고 게임하죠. 안 그러면 재미없다고 다들 안 하려고 하거든요. 박영감이랑 저는 정말 친해요. 젊었을 때부터 같은 동네 살았고 자식들도 서로 알고 집사람들도 친하게 지냈죠. 박영감 마누라가 3년 전에 먼저 가시고 우리 집사람도 작년에 갔는데 그 후로는 더 자주 만나게 됐어요. 서로 외로운 거 아니까. 그날도 평소처럼 경로당에서 화투를 치고 있었어요. 점심 먹고 나서 하는 고스톱인데 한 판에 1,000원씩이니까 부담도 없고 재미로 하는 거죠. 근데 그날따라 박영감이 좀 예민했어요. 아침에 아들이랑 전화하다가 기분이 상했다더라고요. 미국에 사는 큰아들인데 또 언제 한국 오냐고 물었다가 바빠서 못 간다는 소리 들었다나요. 자식이고 뭐고 다 소용없어. 늙으면 그냥 혼자야 혼자. 박영감이 투덜거리면서 패를 내려놨는데 그때 문제가 생겼어요. 아니 박영감, 지금 뭐 낸 거야? 그거 아까 먹은 패 아니야? 제가 그렇게 말했더니 박영감 얼굴이 확 굳더라고요. 뭐, 내가 패를 잘못 냈다고? 김영감 지금 나를 뭘로 보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아까 분명히 그 패는 됐어. 내가 77년을 살면서 화투패도 구분 못할 것 같아? 내가 노망났다 이거야? 박영감이 벌떡 일어나더니 화투짝을 탁자에 내던지고 나가버렸어요. 사실 저도 확실하진 않았어요. 나이 들면서 저도 가끔 헷갈리거든요. 근데 그때는 왠지 자존심이 상해서 저도 똑같이 화를 냈죠. 아니 실수할 수도 있는 거지. 왜 화를 내고 난리야. 옆에서 구경하던 다른 어르신들이 말렸어요. 에이 그만들래. 별거 아닌 걸로 왜 그래. 그러게. 둘이 제일 친하면서 뭐 하는 짓이야. 하지만 저도 박영감도 쉽게 화가 풀리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로 우리는 서로 말을 안 했죠. 경로당에서 마주쳐도 못 본 척 화투 칠 때도 따로 않고 다른 어르신들이 중간에서 야 화해해라 하고 말해도 소용없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화해를 해? 박영감이 먼저 사과해야지. 저는 그렇게 고집을 부렸고 박영감도 마찬가지였나 봐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사실 마음은 편하지 않았죠. 40년 지기 친구랑 이런 일로 싸우고 있다니. 집에 가면 더 외로웠어요. 평소엔 박영감이랑 저녁에 전화도 하고 가끔 막걸리도 한잔하러 가곤 했는데 에이 그래도 내가 먼저 말 걸 순 없어. 체면이 있지. 그렇게 버티고 있던 어느 날 아침 경로당에 갔더니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다들 수근수근 하는데 박영감이 안 보이는 거예요. 박영감이 어젯밤에 쓰러졌대. 순간 심장이 철렁했어요. 뭐, 쓰러졌다고? 왜? 많이 아파? 심장이 안 좋아서 응급실 갔다던데. 지금 중환자실이래. 저는 그 말 듣자마자 경로당을 뛰쳐나왔어요. 택시 타고 병원으로 달려가면서 계속 생각났죠.
마지막으로 박영감이랑 나눈 말이 화투패 가지고 싸운 거라니. 병원 중환자실 앞에 도착했을 때 박영감 아들 내외가 와 있었어요. 아버님 오셨어요? 아버지가 평소에 아저씨 얘기 많이 하셨어요. 박영감이. 정수가 어떻게 된 거야? 심근경색이래요. 다행히 빨리 발견해서 위험한 고비는 넘겼는데 아직 안심할 수 없대요. 중환자실은 면회 시간이 정해져 있었어요. 오후 2시부터 30분간만 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무작정 기다렸어요. 점심도 안 먹고 복도 의자에 앉아 있는데 지난 40년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어요. 박영감이랑 처음 만난 게 35살 때였어요. 같은 회사는 아니었지만 같은 동네 살면서 통근버스에서 매일 마주쳤죠. 처음엔 그냥 인사만 하다가 어느 날 버스가 고장나서 같이 걸어가면서 친해졌어요. 야, 김 사장. 오늘 저녁에 막걸리 한잔 하자. 그게 시작이었죠. 그 후로 우리는 뭐든 같이 했어요. 자식들 대학 보낼 때도 서로 의논했고, 집 살 때도 조언 구했고, 회사에서 힘든 일 있으면 술 한잔하면서 풀었죠. 박영감 막내딸 결혼식 때는 제가 사회도 받고, 우리 아들 결혼식 때는 박영감이 주례를 서줬어요. 정년퇴직할 때도 비슷한 시기였어요. 야, 이제 우리도 늙었네. 늙긴 뭘 늙어. 이제 시작이야, 시작. 그렇게 웃으면서도 서로 외로운 거 알았죠. 자식들은 다 제 살길 바쁘고 우리 같은 늙은이들은 그냥 경로당에서 시간이나 때우는. 드디어 면회 시간이 됐어요. 중환자실에 들어가니 박영감이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온몸에 기계가 연결되어 있고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죠. 정수야. 나야, 김영감이야. 제 목소리를 들었는지 박영감이 눈을 떴어요. 초점이 흐릿했지만 저를 알아보는 것 같았어요. 미안해. 내가 미안해. 제가 먼저 말했어요. 그런데 박영감이 힘겹게 손을 들어 올리더라고요. 저는 그 손을 꼭 잡았어요. 야, 김영감. 박영감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어요. 나도. 미안해. 화투패. 내가 잘못 봤어. 아니야, 아니야. 그런 거 상관없어. 그냥 빨리 나. 우리 또 화투 쳐야지. 박영감이 희미하게 웃었어요. 근데 너 없으니까 진짜 외롭더라. 저도 울컥했어요. 76 먹은 늙은이가 중환자실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나도야. 나도 외로웠어. 우리 이제 싸우지 말자. 그래.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싸우면 뭐해. 면회 시간 30분이 그렇게 빨리 지나갈 줄 몰랐어요. 간호사가 나가라고 해서 일어서는데 박영감이 제 손을 놓지 않더라고요. 내일 또 와. 그럼 당연히 오지. 매일 올게. 그 후로 저는 정말 매일 병원에 갔어요. 면회 시간 30분을 위해 하루 종일 기다렸죠. 박영감 상태는 조금씩 좋아졌어요. 일주일 후에는 일반 병실로 옮겼고 말도 제대로 할 수 있게 됐죠. 야, 김영감. 내가 생각해보니까 그날 화투패 내가 맞았어. 내가 진짜 잘못 본 것 같아. 에이,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상관이야. 나도 확실하지 않았어. 우리는 서로 보며 웃었어요. 근데 있잖아, 정수야. 우리가 왜 그렇게 화를 냈을까? 박영감이 천장을 보며 말했어요. 몰라. 아마 우리도 늙어서 그런가 봐. 예민해지고 고집 세지고 아니면 너무 외로워서 그런 거 아닐까? 화라도 내면서 감정 표출하고 싶었던 거지. 그럴지도. 자식들한테는 짜증도 못 내니까. 부담될까 봐. 맞는 말이었어요. 우리 같은 늙은이들은 자식한테 기댈 수도 없고 그렇다고 혼자 견디기엔 너무 외롭고 그러니까 서로한테 기대는 거죠. 그러다 보니 사소한 일에도 서운하고 작은 일에도 화가 나고 김영감, 우리 약속하자. 뭘? 앞으로는 화내지 말자. 뭐든 그냥 웃고 넘기자. 우리한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된다고. 저는 박영감 손을 다시 꼭 잡았어요. 그래, 약속이야. 근데 너 태어나면 화투는 계속 칠 거지? 당연하지. 근데 이제는 돈 안 걸고 치자. 그냥 재미로만. 에이, 그럼 재미없잖아. 1,000원은 걸어야지. 우리는 또 웃었어요.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2주 후 박영감이 퇴원했어요. 경로당 식구들이 다 나와서 환영해줬죠. 야, 박영감. 살아 돌아왔네. 당연하지. 나 아직 팔팔해. 그날 우리는 축하 잔치를 했어요. 경로당에서 삼겹살도 구워 먹고 막걸리도 한 잔씩 했죠. 박영감이 일어서서 말했어요. 여러분,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번에 아프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 나이에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돈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에요. 바로 친구입니다. 옆에 있는 이 친구들이에요. 다들 박수를 쳤어요. 저도 뭉클했죠. 특히 김영감, 아니 내 친구 김영감한테 고맙다고 꼭 말하고 싶었어. 매일 병원 찾아와줘서 내 손 잡아줘서 정말 고마웠어. 제가 일어나서 박영감을 껴안았어요.
다른 어르신들도 박수치고 환호했죠. 이제 화투나 치자고. 돈 1,000원씩 걸고. 누군가 외쳤고 우리는 다시 화투판을 벌였어요. 박 영감이 퇴원하고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우리는 예전보다 더 자주 만났죠. 아침에 경로당에서 만나고 저녁엔 동네 산책도 같이 하고.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어요. 박 영감이 가끔 멍하니 있다가 한숨을 쉬는 거예요. 왜? 또 어디 아파? 아니야. 그냥은 무슨 그냥이야. 나한테 숨기는 거 있지? 박 영감이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사실은 큰아들이 다음 달에 한국 온대. 그거 좋은 일이잖아. 근데 왜 한숨을 쉬어? 좋긴 한데 나보고 같이 미국 가서 살자는 거야. 이번에 아팠다는 소식 듣고 걱정됐나 봐. 저는 깜짝 놀랐어요. 박 영감이 미국 가면 나는 또 혼자 남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 아직 대답 안 했어. 근데 자꾸 압박하더라고. 혼자 있다가 또 쓰러지면 어떡하냐고. 솔직히 서운했어요. 하지만 박 영감 입장도 이해가 됐죠. 자식이 걱정해서 그러는 건데 너라면 어떻게 할 것 같아? 박 영감이 제게 물었어요. 글쎄, 나도 잘 모르겠네. 자식 곁에 있는 것도 좋지만 여기가 내 삶의 터전인데 그날 저녁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했어요. 만약 박 영감이 미국 가면 나는 정말 외로울 것 같았어요. 벌써부터 마음이 허전했죠. 다음 날 경로당에서 다른 어르신들도 그 얘기를 들었나 봐요. 박 영감 미국 간다며? 좋겠네. 아들이랑 같이 살면. 에이, 뭐가 좋아. 말도 안 통하는데 가서 뭐해. 그래도 자식이 부르는데 가야지. 의견이 분분했어요. 박 영감은 계속 고민스러운 표정이었고요. 그러던 어느 날 박 영감 아들이 한국에 왔어요. 경로당까지 찾아와서 인사를 했죠. 아버지 친구분들이시죠? 항상 아버지 잘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번듯한 양복 입고 영어 섞어가며 말하는 게 정말 미국에서 잘 나가는 사람 같았어요. 아버지 이제 정리하고 같이 가시죠. 제가 다 준비해놨어요. 미국에 한국 노인정도 있고 한국 분들도 많아요. 박 영감이 난감한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저는 그냥 웃기만 했죠. 뭐라 말할 수 있겠어요. 그날 밤 박 영감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김 영감, 나 지금 너무 답답해. 맥주 한잔 할래? 우리는 동네 호프집에서 만났어요. 아들이 계속 압박해. 내일까지 결정하래. 그래. 자식 입장에선 당연한 거지. 근데 나는 가기 싫어. 여기가 좋아. 경로당도 있고 친구들도 있고 무엇보다 네가 있잖아. 박 영감이 그렇게 말하는데 저도 목이 메었어요. 하지만 건강 생각하면 아들 곁에 있는 게 나을지도 몰라. 또 쓰러지면 그때 가면 되지. 아직은 괜찮아. 우리는 맥주를 마시며 많은 얘기를 했어요. 젊은 시절 얘기, 자식들 얘기, 죽은 마누라들 얘기. 있잖아, 김 영감. 우리가 진짜 형제보다 더 가깝지 않아? 그럼 40년을 함께 했는데 그래서 더 미안해. 너 혼자 두고 가는 것 같아서. 에이, 무슨 소리야. 자식이 부르는데 가야지. 겉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제발 가지 말라고 소리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경로당에 갔더니 박 영감이 벌써 와 있었어요. 아들도 함께였죠. 아버지 이제 가시죠. 비행기표도 끊어놨어요. 그런데 박 영감이 갑자기 일어서더니 크게 말했어요. 얘들아, 내가 발표할 게 있어. 경로당이 조용해졌어요. 나 미국 안 가기로 했어. 여기서 살 거야. 아들 얼굴이 당황스러워졌어요. 아버지, 왜 그러세요? 제가 모시겠다는데. 아들아, 내 마음은 고맙다. 하지만 나는 여기가 좋아. 내 친구들이 있는 여기가. 박 영감이 저를 보며 웃었어요. 특히 이 친구 김 영감이랑 헤어질 수 없어. 우리가 얼마나 남았다고 떨어져 살아. 저도 일어섰어요. 맞아. 우리가 서로 의지하며 살면 돼. 뭐 큰일 있으면 그때 자식들한테 연락하고. 다른 어르신들도 거들었어요. 그래, 박 영감 가면 우리도 섭섭해. 여기가 제일 좋지. 정든 곳이. 박 영감 아들은 결국 포기했어요. 알겠습니다, 아버지. 대신 자주 연락드릴게요. 그리고 김 어르신, 아버지 좀 잘 부탁드립니다. 아들이 가고 나서 박 영감이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고마워, 김 영감. 뭘 고마워해. 네가 있어서 안 가는 거야. 진짜로. 그날 오후 우리는 특별히 고스톱을 안 치고 산책을 나갔어요. 동네 공원을 걸으며 이런저런 얘기를 했죠. 김 영감, 우리 약속 하나 더 하자. 또 뭐? 매일 서로 안부 확인하기. 아침에 일어나면 전화든 문자든 꼭 연락하기. 그래, 좋아. 그때부터 우리는 정말 매일 연락을 했어요. 김 영감, 나 일어났어. 오늘 경로당 갈 거지? 당연하지. 9시에 보자. 이런 식으로요. 그렇게 6개월이 지났어요. 우리는 여전히 매일 만나고 화투도 치고 가끔 싸우기도 했죠.
하지만 이제는 진짜로 화내지 않아요. 그냥 투덜거리다가도 금방 웃고 말죠.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새벽에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서 깼어요. 식은땀이 나고 숨쉬기가 힘들더라고요. 이러다 나도 쓰러지는 거 아닌가. 겁이 났지만 새벽에 119 부르기도 그렇고 그때 박 영감한테 전화했어요. 정수야, 나 좀 이상해. 뭐, 지금 가슴 아파? 숨쉬기 힘들어? 응. 바로 119 불러. 내가 지금 갈게. 박 영감이 전화 끊자마자 119를 불렀나 봐요. 10분도 안 돼서 구급차가 왔고 박 영감도 택시 타고 달려왔어요. 병원 응급실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다행히 심장은 괜찮았어요. 공황장애 증상이라더군요. 혼자 있으면서 생긴 불안감이 원인이래요. 김 영감 괜찮아? 박 영감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응, 괜찮아. 네가 와줘서 고마워. 무슨 소리야. 당연한 거지. 그날 박 영감은 병원에서 밤을 새웠어요. 제가 자꾸 가라고 해도 안 갔죠. 혼자 있으면 또 불안할 거 아니야. 내가 있을게. 다음날 퇴원하면서 의사가 말했어요. 혼자 사시는 것보다 누군가와 함께 있는 게 좋습니다. 불안감을 줄이려면요. 집에 오는 길에 박 영감이 제안했어요. 김 영감, 우리 그냥 같이 살아? 뭐, 같이 산다고? 그래. 내 집이 좀 넓잖아. 방도 2개고. 서로 의지하며 살면 좋잖아. 처음엔 좀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나이 77, 76에 남자 둘이 같이 산다니. 하지만 생각해보니 나쁘지 않았어요. 자식들이 뭐라 하지 않을까? 내 아들은 오히려 좋아할 거야. 혼자 있는 것보다 낫다고. 그렇게 우리는 함께 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어색했죠. 생활 패턴도 다르고 습관도 달라서 부딪히는 일도 많았어요. 야, 김 영감. 양말 좀 치워. 알았어, 알았어. 박 영감은 TV 소리 좀 줄여. 이런 식으로 투닥거렸지만 금방 적응했어요. 아침엔 같이 밥 먹고 경로당 가고 저녁엔 TV 보면서 막걸리 한 잔. 주말엔 목욕탕도 같이 가고 가끔은 근교로 나들이도 갔어요. 동네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저 두 영감님 정말 우애가 좋네. 형제보다 더 가까워 보여. 그러던 중에 경로당에 새로운 할머니가 한 분 오셨어요. 73이라는데 혼자 사신다고 했죠. 저도 끼워주세요. 혼자 있으니 너무 적적해서요. 우리는 새로 오신 할머니를 환영했어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 화투를 정말 잘 치는 거예요. 할머니, 화투 어디서 배우셨어요? 호호, 젊었을 때 좀 쳤죠. 박 영감이 제게 속삭였어요. 야, 저 할머니 만만치 않은데 우리가 질 수도 있겠어. 그러게. 재밌겠는데? 새로운 사람이 오니까 경로당 분위기가 더 활기차졌어요. 그런데 한 가지 재밌는 일이 생겼어요. 박 영감이 그 할머니한테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할머니, 차 한 잔 드실래요? 점심 같이 드실래요? 저는 놀리듯 말했죠. 야, 박 영감. 혹시 할머니한테 마음 있어? 무슨 소리야. 그냥 혼자 사시니까 챙기는 거지. 하지만 박 영감 얼굴이 빨개지는 걸 보니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았어요. 할머니도 박 영감한테 나쁘지 않은 감정을 가진 것 같았어요. 박 영감이 아팠을 때 제일 먼저 병문안 온 것도 그 할머니였거든요. 박 선생님 괜찮으세요? 걱정했어요. 아이고, 할머니가 와주시니 벌써 다 나은 것 같네요. 보는 제가 다 민망할 정도였어요. 어느 날 박 영감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김 영감, 나 할머니한테 고백해볼까? 뭐, 진짜로? 응. 이 나이에 무슨 연애냐 하겠지만 그래도 마음이 가는데 어떡해. 좋지. 응원할게. 근데 할머니가 받아줄까? 모르지. 차이면 어쩔 수 없고. 박 영감은 며칠을 고민하다가 결국 고백했어요. 경로당 뒤 벤치에서였죠. 저는 멀리서 몰래 지켜봤어요. 할머니가 뭐라고 했는지 박 영감이 환하게 웃으며 돌아왔어요. 됐어. 할머니가 좋다고 했어. 진짜? 야, 축하한다. 그날 우리는 축하 파티를 했어요. 77에 새로 연애를 시작한 박 영감을 위해서요. 이제 우리 생활은 더 풍성해졌어요. 박 영감은 할머니와 데이트하고 저는 그들을 응원하고 가끔은 셋이서 함께 식사도 하고요. 작년 연말 경로당 송년회 때였어요. 우리는 모두 모여서 한 해를 마무리했죠. 제가 건배사를 했어요. 여러분, 올해도 건강하게 만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늙었지만 아직 살아있잖아요. 서로 의지하고 아끼고 사랑하면서 남은 날들을 행복하게 보냅시다. 모두가 박수를 쳤어요. 박 영감이 일어서서 말했죠. 그리고 특별히 내 친구 김 영감한테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어요. 네가 있어서 내가 있어. 정말 고마워. 저도 일어섰어요. 나도 고마워, 정수야. 네가 있어서 외롭지 않아. 우리는 서로 껴안았어요. 그때 누군가 말했죠. 저 두 영감님 보세요. 저게 진짜 우정이야.
지금도 우리는 함께 살고 있어요. 박영감은 할머니와 알콩달콩 지내고 저는 그들을 보며 대리만족하고 매일 아침 일어나면 서로 확인해요. 김영감 일어났어? 응, 일어났어. 오늘도 경로당 가자. 그래, 구시해보자. 이게 우리의 일상이에요. 특별할 것 없는 하지만 소중한 일상. 얼마 전에 박영감이 그러더라고요. 김영감,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글쎄, 하늘이 데려가실 때까지겠지. 그때까지 건강하자. 서로 의지하면서. 그래, 약속이야. 우리는 또 손을 맞잡았어요. 주름진 손, 반점이 가득한 손이지만 그 어떤 악수보다 따뜻했죠. 나이 들수록 친구가 더 소중하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자식도 좋지만 곁에서 매일 함께하는 친구가 있다는 건 정말 큰 축복이에요. 오늘도 우리는 경로당에서 화투를 칩니다. 여전히 1,000원씩 걸고 여전히 승부욕 불타고 가끔 말다툼도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이 모든 게 살아있다는 증거라는 걸,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가 있어서 행복하다는 걸요. 정말 마음 따뜻한 사연이었네요. 화투패 하나로 시작된 작은 다툼이 결국은 더 깊은 우정으로 이어진 이야기. 이른이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서로를 필요로 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두 할아버지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나이 들수록 친구가 더 소중하다는 말씀이 특히 와닿네요. 자식들은 각자의 삶이 있고 배우자는 먼저 떠나기도 하지만 곁에서 매일 함께하는 친구가 있다는 건 정말 큰 축복인 것 같습니다. 박영감님이 미국행을 포기하고 친구 곁에 남기로 한 선택, 그리고 두 분이 함께 살기로 한 결정.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우정이 아닐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여러분도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을 한 번 더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오래된 친구가 있다면 오늘 안부 전화 한 통 어떠세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그리고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더 좋은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지금까지 미소한줌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